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안경을 꼈죠? 제가 안경을. 죄송합니다.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라식을 해가지고 안경을 처음에 쓰다가 안경을 벗은 지 한 10년 됐는데 이제는 이제 노안이 오다 보니까 가까운 데 볼 때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좀 전에 안경을 벗고 찍다가 눈이 너무 침침해져가지고 안경을 꼈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저도 안경 꼈더니만 못생긴 얼굴 더 못생겨졌고요. 자, 어쨌든 자 오늘도 우리 재가기간 응용편 영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저번 주였나요? 우리 서울시의 중랑구 재가기간협회에서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14일날 중랑구에서 우리 평가 재가기관들 대비 평가 교육이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중랑구에 혹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면 그날 뵐게요. 강사가 저예요. 그러니까 중랑구 우리 협회 시청하신 분들은 그날 14일날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뭐 지역 협회 관계 임원분들이 계시다면은 저 LTC원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세미나 강의 요청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강의 지원을 나갑니다. 강의 지원 상세된 거는 아마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그 자세한 기타한 거는 저희 사무실이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이제 재가기간 응용편,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번호 6번, 직원복지 영상입니다. 직원복지 영상. 점수는 무려 4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4점이. 그만큼 점수가 굉장히 큰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항목은 거의 무조건 점수 획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세요. 난이도는 중이나 뭐 중상 정도 그게 높지 않고 뭐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점수 획득이 가능한 항목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필수로 점수 획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평가 기준 항상 말씀드렸죠? 평가 기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 다음 뭘 보라고 말씀드렸죠?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이 기록으로 본대요. 그럼 뭐죠? 기관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서류를 기록으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서류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점수 획득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수 4점. 4점에 4점을 다 받으려면 우수가 나와야겠죠? 우수가 나오려면 뭡니까? 여기에는 1, 2, 3번이 모두 획득이 되면 우수. 해당 점수를 다 받으시는 거고요. 자, 영어는 뭡니까? 평가 기준 중 여기 보세요. 1번, 2번 또는 1번, 3번이죠. 뭐냐면 1번은 무조건 그럼 점수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평가 기준 1번은 무조건 우리가 달성을 해야만 이 점수를 받아요. 만약 1번이 만족을 못한다면 이 4점은 무조건 빵점이 나온다고 하시면 되세요. 따라서 우리가 뭐다? 이 1, 2, 3번 중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1번인 겁니다. 1번. 맞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또는 2번 또는 1번 또는 3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양호를 받으시는 거에서 3점을 받겠죠. 그 다음 보통 평가 기준 중 1번만 해도 우리가 보통 그래서 2점 획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다? 1번 평가 기준 항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1번이 안 되는데 괜히 2, 3번 하셔봤자 이 항목은 점수가 빵점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평가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기관에서 뭐냐면 지금 5대 보험 가입 안 하시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5대 보험은 당연히 다 가입되어 있으시죠? 5대 보험이라 하면 뭐다? 건강, 노인장애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채보험. 이게 무조건 다 가입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공단에서 다 파악을 하고 나옵니다, 평가관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포인시어증 월정 KR 가셔가지고 평가 전날까지에 대한 뭐 가입 확인서 이런 것도 좀 출력해서 준비해 놓으면 좋으세요. 네, 그런데 대부분 평가관들이 파악을 하고 나오지만 보통 그런 것도 출력해가지고 준비해 놓는 게 좋으세요. 우리 현재 5대 보험 가입 현황이죠. 그 다음 뭐냐면 퇴직급여 제도예요. 우리가 기관들 요새는 가보면 퇴직급여 제도를 거의 다 운영 유지를 하고 계세요.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우리 DC형이죠. 확정기형으로 많이들 하시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은행에다가 그냥 매월 예금으로 기관명으로 해서 매월 적립하셔도 되는 거고요. 뭐 보험사에 매월 적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기관명으로 적립이 돼 있어야 되고요. 퇴직금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퇴직금의 용도로 사용된 게 발견이 되시면 그대로 해당 점수는 0점이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DC로 하시면 이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DC라는 거 자체가 확정기형 자체는 은행에서 우리가 퇴직기한가 발생했습니다고 명부를 넘기면 은행에서 직접 그걸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퇴직급여형을 DC를 우리가 은행이든 보험사에서든 DC형으로 하셨다면 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퇴직금 예외하고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평가원들도 뭐냐면 DC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요. 가입되는 거
그 날짜랑 확인을 해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매월 여금을 하거나 이제 보험사에 우리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서 하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가끔 통장 가족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통장 정리된 거를 확인해가지고 다른 기타 지급된 게 있다면 그런 걸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만약에 우리가 DC가 아닌 은행 예금이나 보험을 하신 기관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퇴직금을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면 뭐 서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직업목지 양성해가지고 우리가 5대번 가입증명서 아까 말씀드렸죠? 포인시설증권청.kr 들어가셔가지고 5대번 가입 이런 가입증명서를 하나 맨 앞에 놔주시면 되고 퇴직급여예요. 퇴직급여. 우리 기관이 지금 뭐 확정 기여형으로 했는지 확정 급여형으로 했는지 금융은 뭐 하나손해보험인지 하나은행인지 적어주시고 상품명 월 적립액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퇴직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금 가끔 물어봐요. 이제 평가관이 퇴직금 뭐 이렇게 중간정산 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예 했습니다. 뭐 어느 사유 때 하셨어요? 직원이 돈이 급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바로 이 해당 점수는 마이너스가 되세요. 뭐냐면 우리가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 외에는 중간정산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질병이라든가 그분이 급하게 대한 이사라든가 어떤 뭐 합격 학자금 관계 이런 거 제외하고는 이분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중간정산은 안 됩니다. 정해진 사유 제외하고는. 따라서 우리가 뭐 평가에서 만약에 중간정산을 한 게 있다면 그 적정 사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중간정산 하신 기간이 있다고 하신다면 여기다 지급 내역을 적어주시면 좋으세요. 아셨죠? 그렇게 퇴직금 적립증서, 뭐 은행 퇴직 DC에 대한 가입증명서라든가 보험이라면 보험계약서, 은행이라면 통장사보이 되겠죠? 그런 거를 처리해 주시면 되고 퇴직금 중간신청을 만약 하셨다면 이런 신청서도 받아놔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퇴직금을 지급했다라는 영수증. 그죠? 평가관들이 찍어요. 예를 들어 2년 이상, 1년 이상 된 근로자 중에 그만둔 사람이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 짝 찍고 홍길동님 그러면 그만두셨으면 퇴직금 지급하셨을 텐데 그 지급 내역에 대한 것들을 주세요라 이럽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뭐 지급 확인서라든가 퇴직금 지급 영수증, 통장, 기록 내역들을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DC는 상관이 없어요. DC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DC는 우리가 그만두고 하면 은행 그 관계 금융사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은행에 예금이나 보험사의 퇴직적립보험으로 진행을 하셨다면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래 깔끔한 게 DC가 깔끔하긴 한데 또 여러 장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퇴직금 상품에서 뭐 그거를 뭐 제가 지금 강의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A를 하세요, B를 하세요를 할 수는 없죠. 그죠? 큰일 나요. 그럼 영업 관계된 분들이 항의 전화 오기 때문에 그거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모두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건 말씀드려요. 단 계약자는 분명히 기관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퇴직금 지급 영수증까지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기준 1번 보셨나요? 기준 1번은 어려움도 쉬워요. 뭐냐면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5대보험 가입돼야 되잖아요. 그 가입만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 가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입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직금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 획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또 퇴직금을 여지껏 안 했는데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개별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거는 나중에 다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서 말 못해요.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평가 기준 좀 볼게요. 두 번째 평가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1번 평가 기준 5대보험이나 퇴직금에 대한 걸 만족을 했다면 그 다음 2번을 만족하시면 돼요. 2번은 뭐냐면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포상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제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자 한번 서식을 볼게요. 어디더라? 여기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규정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정이죠.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기관에 제공하는 포상, 복리후생에 대한 규정을 하고 기관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 시설적 결정 시행한다. 그죠? 목적 이 규정은 복리후생 규정은 뭐 기관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급 대상, 뭐, 포상 복리후생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제공할 거냐. 포상 기준이죠. 뭐, 직원을 다음 호에 대해서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뭐, 해가지고 뭐, 제가 다양하게 넣어놨어요. 이걸 다란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구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부 포상 기준. 분기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기관에 정한 소정의 금액, 상품권, 뭐, 상품, 물품 다 상관없죠. 상계를 한 번씩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그 다음에 선정 방법. 뭐 우리가 이런 포상은 어떻게 선정할 거냐 또는 수급자 투표로서 100% 가장 우수한 직원을 선정한다. 그죠? 분기별 한 명을 선정해서 지급하거나 이런 선정 방법
그러니까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런 규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규정을 제가 평가 바이블 안에 넣어놓고 저희가 USB에다가 샘플로도 제공하지만 이대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 안에서 기간에 맞게끔 샘플 이거를 수정해 쓰시라는 거예요. 누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뭔 얘기냐면 이렇게 비어있어서 내가 규정을 만드는 거랑 그죠?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맞게끔 수정한 건 여기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도에 담아놓고 기관에 제공하는 물론 판매하는 거지만 제공하는 거는 이런 정도 어떤 기본적인 포맷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냐면 자 여기 포상 기준이 있잖아요. 1번부터 내가 10번까지 나 이거 못해. 이걸 내가 어떻게 보면 다 지우시라 이거. 내가 봤더니 7번부터 10번까지 나 못할 것 같아. 지우셔야 이겁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자, 장기 근무자인 포상, 1년에 한 번 상품을 지급하겠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럼 지우시라 이거예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기간에 맞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정의 금액, 우리는 금액 아니라, 소정의 물품을 제공하겠다. 그죠? 물품을 포상하는 것은 이렇게 바꿔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목적, 지급 대상, 이런 것들은 지우지 마시고요. 안에 세부 내용은 기간에 맞게끔 이런 규정을 바꾸시면 돼요. 아셨죠? 자, 누누이 말씀드려요. 분기에 한 번씩 포상이든 복리후생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 기관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포상, 복리후생. 자, 명절에 우리가, 보통 우리 시청하신 분들 명절에 보시면 설날이 됐든 추석이 됐든, 선물 받죠. 선물 주시거나, 그죠? 센터님들이 주실 거고, 복지사님들이나 이렇게 받으실 텐데, 자, 그렇게 명절에 주는 거는 포상일까요? 복리후생일까요? 자, 포상과 복리후생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복리후생은 쉽게 얘기하면 전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포상은 그 중에 한 명만 주는 게 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포상은 말 그대로 분기에 한 명씩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분기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극소수 어떤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복리후생은 뭐예요? 우리가 설날에 누구만 주고 누구만 안 주진 않으시잖아요.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식용유를 김박스를 주든 우리가 딱 정해진 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리후생 자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냐면 설날에 명절 선물이죠. 추석 명절 선물 이런 게 복리후생이고 또는 뭐냐면 경조사 우리 기관 내 근로자가 만약에 자제분이 결혼을 한다면 우리가 축의금으로 우리는 5만원을 주겠다. 이런 게 복리후생이에요. 그건 어느 근로자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복리후생이고 포상은 말 그대로 아까 복리후생 규정에도 있었지만 분기에 한 번씩 최우수 요양보호사를 선정해서 그분에게 우리가 소정의 물품을 주겠다. 이게 포상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포상도 화면에 보이처럼 이제 관리대장 같은 걸 만들어서 1분기에는 누굴 줬고 2분기를 누굴 줬고 3분기 4분기에서 우리 분기별로 한 명씩 줬다. 그죠? 이런 관리대장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기관에서도 내가 1분기, 2분기, 3분기를 다 줬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럼 평가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일일이 찾아가지고 1분기 누구고 2분기 누구 이게 아니라 관리대장 하나만 있어도 한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보통은 어떤 서류라도 보통 규정, 그러니까 첫 페인의 표지, 그 다음에 규정, 그 다음에 관리대장, 그 다음에 연간계획서, 그 다음에 일지들이 들어가요. 그래야 한눈에 나도 정리할 때도 보고, 그죠? 잘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대장 구성해 주시면 됐고요. 복리후생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리후생 2월 3일날 전 근로자에게 설날 명절 선물로 상여금 5만원씩 개인계좌 입금한 담당 하고자. 그죠? 이게 복리후생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포상과 모르겠으면 당연히 지급보고서 같은 게 있어야겠죠.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2001월 1달에 누구누구에게 포상을 줘가지고 상품을 줬다. 포상 내용은 뭐고 포상 결과 초과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고 사진 또는 영수증. 근데 여기서 사진은 필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진들 열심히 찍어 붙이시는데 예전에는 사진이 필수였는데 지금은 사진은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신 있으면 넣으시고 아니면 안 넣어도 전혀 사진은 우리가 선택사항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나 카드 전표 그죠? 통장 이체 내용. 즉 뭐냐면 포상을 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포상이라고 한다. 포상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선풍기를 하나 사서 줬어. 그럼 선풍기 산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평가관들이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복리후생에 명절에 우리가 2만원씩 소정의 개인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장 이체 내용이 있으면 인정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기관에서 그런 얘기 하시죠? 2만원씩 줬는데 그거 그런 거 없이 난 사인만 받아놨다. 사인 받아놓은 거 인정을 안 해요. 통장으로 넘어간 통장 기록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어야만 인정이 되지 줘가지고 내가 개별 사인을 다 받았다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가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센터장님 시청하신 분들도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30명에게 5만원씩 줬다. 그거 비록 안 내게 비용지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죠? 그러려면 당연히 통장, 내 그 사업장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잖아요. 따라서 여기 화면에 보기처럼 포상 상품에 대한 영수증, 카드 전표, 통장 이체 내역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없으면 안 되세요. 복리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로 우리가 김박스를 하나씩 드렸다. 그럼 김박스 줬다고 김박스에 사진만 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김박스를 줬으면 김박스를 산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카드 전표. 그게 없으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포상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또 평가 기준으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우리 포상 복리후생에 대한 거 내용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최우수 기관에서도 상위 1% 또는 2% 해가지고 우리 가상금 받으신 기관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상금을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상금 받은 기간만 해당되는 게 3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가상금 안 받아 하시면 일단 3번은 패스하시면 돼요. 패스가 점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3번은 인정, 충족된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3번이 뭐냐면 평가를 가상금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 4, 5월에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A기간이야. 그 중에서도 내가 상위 1%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금액, 예를 들어 금액을 내가 1000만원을 받았어요.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1000만원을 전부 다 센터님이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고, 또 1000만원을 다 직원들한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일부를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나왔으니까 우리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내가 5만원씩 그래? 포상 개념, 그러니까 5만원씩 처우 개선으로 내가 현금 지급을 했다. 이런 것도 인정이 돼요. 아니면 우리가 단합대회를 했다. 이것도 인정이 돼요. 당연히 포상 받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선물을 내가 하나씩 줬다. 이런 거 다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 거에 대한 영수증과 증거 자료를 남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가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Y, 즉 예수 충족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평가 기준 3개에 맞춰서 상세 샘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매뉴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샷 관점에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거에 대해 편철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지와 포상, 그죠? 여기 보신 것처럼 자녀학자금 지원이랑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비, 명절 선물 이런 것들 다 복리후생입니다. 그 복리후생과 포상금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만 선정해서 준 게 포상이라 봐주시면 돼요. 아셨죠? 나머지 것들은 한번 그냥 읽어봐시고 크게 문제없는 얘기라 봐주시면 되세요. 자, 꿀팁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자, 평가 점수는 4점이고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입니다. 이게 난이도는 중이면 중상이고 5대 보험은 당연히 평상시 필수로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얘가 문제 없다면 크게 이 항목에서 점수 획득은 문제가 없으세요. 가입증명서도 전날 출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퇴직급여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은행보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기관명으로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험사에 근데 단지 보험으로 가입할 때 반드시 계약자 수익자는 기관명으로 피보험자가 대표여만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가서 보면 계약자는 기관명인데 피보험자 수익자가 대표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퇴직금이 아니에요. 퇴직적립금이 아니에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만약에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나는 보험에다 퇴직금을 해놨는데 하시면 보험 증서 있으시죠? 보험 증서 열어가지고 계약자는 그러니까 기관명인데 만약에 피보험자가 대표고 수익자가 만약 대표님으로 돼 있으시면 그거 반드시 전화하시고 수익자를 계약 기관명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하다 횡령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이잖아요. 법인 자금에 대한 회계관리가 우리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익자가 대표자로 돼 있으면 그건 기관을 위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 내가 대표자예요. 내가 죽었어요. 그죠? 그 돈이 그러면 내 거로 들어오면 그거는 개인 거고 내가 죽어서 이게 계약자가 법인이니까 수익자가 법인이면 법인으로 즉 우리 기관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내 돈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수익자를 반드시 기관명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반드시 가입한 퇴직금의 상품에서 인출하셔야 돼요. 가끔 떠봐요. 뭐냐면 이렇게 퇴직금 지급하실 때 이거 어디서 지급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가입한 A 통장에서 또는 A 보험증권에서 아니면 뭐 DC에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인출하기도 귀찮아서 제 그냥 개인 통장에서 줬어요. 바로 감점 맞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퇴직금 가입 예금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퇴직금을. 따라서 반드시 그 대답에도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드 전표나 통장 기록 이런 거 중요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남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포상은 반드시 분기별 1회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복리후생은 간단하게 아까 규정 보여드렸죠? 그 규정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되 아무리 많은 복지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천을 못하면 평가에서 무조건 감점사유가 됩니다. 복리후생 제도가 5개 있는 거와 50개가 있어요. 그러면 5개 중에 내가 제대로 지켜지는 거면 이 점수를 받는데 50개인데 내가 제대로 지키지도 않을 50개를 넣어놨다면 그 사유로 감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실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획대로 최대한 실천을 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최대한 기간에 맞게끔 그런 규정들도 좀 간소화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여기서 주의할 때 주의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 항목에 대해서 가장 질문 많은, 궁금한 것도 있죠. 궁금한 질문에, 그죠? 질문, 첫 번째 질문 좀 볼게요. 자, 퇴직급여 제도 운영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만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적립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자, 답변이 뭐라고 나오면 지급목장 기준 1번에서 퇴직급여 제도 운영 여부는 퇴직급여 지급 여부로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급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적립도 하고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급에 대한 거는 통장기로 등 이런 거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운영 규정에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원 생일 시 생일 축하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분기별 2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요? 자,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직원복지 기준 2번은 복지 혜택을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 것을 인정합니다. 운영 규정에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실제로 직원 생일 축하금을 분기별 제공하시게 된다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리든 포상이 어쨌든 3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했다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설날이 보통 1, 2, 3월에 있죠. 그죠? 1분기죠. 1분기 때 우리가 설날 명절 복리후생 준 거예요. 그럼 인정한다 이거예요. 4, 5, 6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 대신에 포상을 별도로 진행했다. 그럼 2분기 인정. 3분기 우리 보통 추석이 있죠. 그죠? 추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설날 명절 있잖아요. 그럼 복리후생으로 해서 3분기도 제공한 거죠. 나머지 4분기에 뭐 그때는 또 포상. 이렇게 어쨌든 3개월에 한 번씩 제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직원복지위생에서 복리가 됐든 포상이 됐든 그렇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후원자에게 받은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복지유성으로 인정하나요? 자,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는지 비했기 때문에 기관에 지출 내역이 없으면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이고 뭐고 다 있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 지출 내역, 카드 전표, 입금 내역, 그죠? 영수증 이게 있어요. 세금 계산서 이거 아니면 인정 안 해요. 아셨죠? 그게 아니고 저렇게 한다면은 저건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또 질문 볼게요. 운영 규정에 명시한 포상금을 직원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로 인정이 가능한 거요? 인정 안 돼요. 당연히. 자, 답변 뭐라고 나왔는지 볼게요.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하는 직원복지 향상 평가 지표의 취지에 따라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은 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끔 원장님들이 뭐냐면 A라는 근로복 그 요양보호사님을 1분기 포상제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5만원을 뭐 기타 수당 보등 줘야 되는데 나름 그거를 어떻게 뭐 4대 보험료를 좀 줄이시겠다고 식대 막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죠? 원래 우리는 식대가 안 나갔는데 봐라 우리는 포상으로 이분에게 식대를 4만원 5만원을 집어넣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별도로 우리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급여 목록들 빼고 별도로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괜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세요. 자, 또 만약에 여기 또 보시면은 인건비 지출 이런 거는 아직 평가에서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신 것처럼 지라시 포상금 등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인건비 지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평가액 지표 병에 따라 복지로 볼 수 없으나 인건비 지출 비율을 상회하는 지급되고 있다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포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냐면 뭐 급여를 원래 인건비 지출 비율을 내가 뭐 97% 이렇게 맞춰놨어요. 근데 맞춰놨는데 네, 최대한 그거에 맞추게끔 하려고 우리가 뭐 퇴직금을 뭐 더 적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복잡해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별도 포상이나 복리로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주셔도 10,000원짜리 하나 주시면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그게 오히려 더 인정되고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오늘 직원복지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내용이 좀 방대한 것도 있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 항목은 우리가 충분하게 기관에서 5대 보험 가입하면 되고 퇴직금 가입하고 지급하면 되고 지급이 더 중요하세요. 지급한 거.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포상이 됐든 복리후생이 됐든
독립유생 제도에 맞춰가지고 이런 거를 제공하면 되시는 거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카드점프 영수증을 반드시 증거 자료로 평가관한테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평가 결과 가산금 받으신 기관들은 반드시 가산금을 썼다라는 증빙서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영수증과. 만약에 근데 내가 가산금을 받지 않은 기관이라면 이건 예스니까 그냥 패스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 제가 정규한 기간 응용편 우리 평가번호 6번 그 방문 요약 목욕 주간보 단기에 포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어렵지 않은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랑구 협회 14일날 시청하신 분 중에 중랑구 회원분이 계시다면 그날 뵙도록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 평가 관련 세미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 아시죠? 070-7728-9432로 전화하셔가지고 세미나 문의하시면 지원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되세요. 자,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